아, 이렇게 길게 찍고 1분 나온다는 게 좀 억울한데 그러면? 아, 이 방송하시는 분들 쉬운 게 아니겠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크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에게 길 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권현우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길을 잃으신 것처럼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길을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길이상으로는 칼 같은데 칼이라든지 뭐 긴 어떤 것 같습니다. 열어봐도 되네요. 되게 멋진 네 글자가 들어있네요. 네, 네, 네.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네 글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사를 흔히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소들과 고마움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 아,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선물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글을 쓰게 되었고 또 이런 선물도 저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별점이요. 별점을 저는 따로 별점보다는 그냥 은하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은하수. 수많은 별들이 꽉 차 있는 은하수 같이 그 하나하나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자원봉사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별점보다는 무수히 셀 수 없는 별들, 은하수라고 자원봉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4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상해를 잠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혼자서 이제 시장조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마치고 이제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상해에 제가 중국도 처음 가보고 상해도 처음 가봐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길을 잃었는데 이제 길을 잃었으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찾아가 제 호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현지인 분들은 이제 제가 중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영어라든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밖에 할 수가 없는데 몇 번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런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심정으로 좀 젊어 보이는 대학생 같은 분들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길을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나 여기 가고 싶다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에게 이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신 거죠. 단지 길을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택시까지 같이 타서 저희 호텔까지 같이 와가지고 이제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에 내려가지고 같이 물어봤죠. 나는 너가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름이 벤자민인데, 막 중국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 이름이 벤자민이었는데, 벤자민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가 당신이 중국에 대한 그리고 상하이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중국과 상하이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고 가만히 제가 회사가 홍대 입구에 있는데 홍대 입구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어랑 일본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랑 일본어를 할 줄 알면서도 남한테 이걸 어떻게 도와준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홍대 입구를 나가보니까 홍대 입구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기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길을 잃은 외국인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봉사활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억 첫 번째 가족이 벨기에인이었거든요. 벨기에인 3인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들. 사진도 있는데 되게 세 명이 닮았어요. 근데 처음 해보니까 이제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 그래서 결국 같이 데려드렸습니다만 그 고마워하는 느낌을 제가 얼굴로 직접 보니까 이게 내가 하길 잘했구나. 내가 이걸 만약에 안 했었으면 심지어 그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들이고 저도 그분들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벨기에 나라 가보지도 못했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들을 봉사활동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참 좋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이 꼭 어떤 시간을 내 가지고 이때 모여서 이때까지 합시다가 아니고 일상생활 과정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점점 더 이제 시간들을 확대시키고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행복입니다. 그 어떤 비교되지 않는 행복, 뭘 해서 행복하다가 아니고 자체로 행복한 느낌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길을 안내해 줌으로써 느끼는 행복, 그리고 그분들이 고마워하면서 느끼는 행복, 그리고 제가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래서 행복, 뭐 조금 진부할 수 있겠지만 그 딱 순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 크게 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혹시 저 사람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라는 관심을 두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두고 보게 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길을 잃었던 분들 아니면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길을 잘못 찾으셔가지고 좀 위험에 빠지신 분들도 구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타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두 팀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팀은 3명이었고요. 또 한 팀은 한 10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팀은 중국계 호주인이에요. 중국계 호주인인데 가족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아빠, 엄마, 아들인데 아들 이름이 벤이에요. 벤. 이름이 다들 벤이죠. 벤자민 벤. 하여튼 벤인데 이제 홍대에 있는 닭칼국수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지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도랑 간판 사진을 보면서 찾고 있는데 그게 전혀 방향을 못 찾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알겠다,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봉사를 하신 분이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이제 제가 원래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데 그 목걸이가 사진에 안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제 목걸이를 사진에 나오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호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고요. 또 한 팀은 이제 필리핀 가족이었습니다. 필리핀 대가족이었는데 진짜 할아버지부터 애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홍대구 제일 유명한 9번 출구 앞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캐리어를 세워두고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서 계셨습니다. 가시고 싶은 곳이 조금 많이 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절대로 그분이 그 단체가 다 갈 수 없는 거였어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여자분 한 분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필리핀 가수인데 이제 팬이 불러서 왔다. 그래서 팬이 자기를 이제 초청을 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단일 팀 중에 가장 많은 팀이었고 가장 다양한 연령대의 이런 봉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에 남고 또 그분이 가수셨다는데 뭐 이름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누군지 못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봉사만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전 세계 누구나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여행을 가시고 또 누구나 여행을 오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여행을 가면 길을 잃습니다. 그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나에게 길을 물어보라. 내가 알려주겠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로 해준다면은 그분 모두에게 이런 게 봉사가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떠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이 꼭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보통 대부분 기부를 많이 하시는데 기부는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기부를 하지 않고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능력이 되겠고요. 다른 분들은 자기 동네에 대한 전문성,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곳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필요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반드시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고유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화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생각만 많이 하거든요. 이걸 해도 될까? 뭐 이거 해도 뭐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에서 머물지 마시고 뭔가 남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반드시 그 하고자 하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 제가 에스크밀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길을 잃은 사람을 구하겠다.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좋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확신, 그게 크지 않습니다. 사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 많습니다. 한 시간 걸리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은 에스크미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확장시킬 겁니다. 한국에 오시는 외국인 모든 분들이 한국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랑 부산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나 에스크미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에스크미가 단지 봉사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아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남미라든지 특히 필리핀 이런 지역들, 동남아 이런 지역들은 치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길을 한번 잃는 순간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 실종 사건, 여행자 납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의 형태로 에스크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여행자 실종 사건 그리고 납치 사건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세상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꿈은 제가 만약에 뉴욕이라든지 프랑스 파리에 놀러 갔는데 길을 잃어요, 제가. 근데 길을 잃었을 때 에스크미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저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로맨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하지만 큰 꿈입니다. 하나, 둘, 셋. 힘들구나. 쉽지 않네. 이렇게 하셔가지고.